안녕하세요, 테이퍼르 말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자, 오늘은 라도의 캡틴 쿡 3부작의 마지막 캡틴 쿡 하이테크 세라믹입니다. 트릴로지인가요? 처음이 캡틴 쿡 비긴즈, 두 번째가 다크 캡틴 쿡, 세 번째는 캡틴 쿡 라이즈. 저희가 첫 번째로 리뷰했던 게 캡틴 쿡 오토매틱, 두 번째가 캡틴 쿡 오토매틱 브론즈, 오늘이 캡틴 쿡 하이테크 세라믹인데, 라도 하면 또 세라믹 아닙니까? 라도 하면 무조건 세라믹이죠. 라도가 이 세라믹을 최초로 시계에 사용한 선구자죠. 라도의 시계에는 언젠가 세라믹 버전이 나올 거라고 하는 스테레오 사운드래. 요즘 오디오 너무 많이 했더니 스테레오 타입 같은 그런 거잖아요. 국룰이죠. 라도를 대표하는 소재인 세라믹과 최근 라도를 하드캐리하고 있는 캡틴 쿡의 만남. 이거는 완전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끝으로 이제 선장님은 은퇴하시길. 아니죠. 이제 캡틴 쿡 크로노그래프, 캡틴 쿡 GMT, 캡틴 쿡 할 거 많아요. 캡틴 쿡의 이전 모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전 리뷰를 참고하시면 되고,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영국의 탐험가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도 궁금하시면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각형의 이렇게 검정색 종이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 박스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열면 오늘 리뷰할 주인공인 캡틴 쿡 하이테크 세라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친숙한 구성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개런티 카드와 각종 인스트럭션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읽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설명과 파워 리저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작을 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이 들어있고, 보증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드만 잘 봐도 시계에 대한 기본적인 스펙과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안 읽으면 슬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읽어줍시다. 이거는 아마 보증과 서비스 센터에 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급하면 뒤쪽에 있는 노트 페이지를 뜯어서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안 주면 서석합니다. 케이스 지름이 얼마죠? 43mm입니다. 42mm 아니에요? 42라고 써놓으셨던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43이었습니다. 그전 모델들이 42mm였어요. 한정을 파놓으신 줄 알고. 제가 그런 걸 팔아올 리가 없잖아요. 두께는 14.6mm입니다. 43mm보다는 작아 보입니다. 베젤과 유리의 구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체감상의 지름은 41mm 정도. 꽤나 두꺼운 사이즈죠. 보시는 것처럼 세라믹으로 된 케이스 부분과 베젤 부분의 소재가 달라서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두께감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크라운도 보면 소재가 스틸입니다. 힘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라믹보다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어서, 내지는 케이스에 뭔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다른 소재를 사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베젤과 크라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하이테크 세라믹을 사용을 했습니다. 케이스는 무광 세라믹, 브레이슬릿은 가운데 있는 링크는 유광 세라믹을 사용을 해서 유광과 무광의 대비를 만들어내서 보는 재미를 주었고, 버클 부분에서 열면 버터플라이 으로 펼쳐지는데 대칭이 아니고 비대칭인데, 라도에 이름이 있는 쪽이 조금 더 길고 없는 쪽이 좀 짧습니다. 근데 다이버 워치잖아요. 방수도 300m이고 다이버 익스텐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짜리 길이의 링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이버 워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착용의 편의성은 조금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세라믹의 질감을 즐겨라라고 하는 게 라도의 의도인 것 같고, 퀵체인지나 이지체인지 방식을 넣지 않은 의도 역시 우리가 보여준 대로 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라믹 케이스와 세라믹 브레이슬릿이 어우러져서 통일성을 갖출 때 가장 멋있는 것,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디자인 흐름상 하나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클라스프의 가동 부분은 티타늄입니다. 작동 신뢰성을 위해서도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백은 시스루백입니다. 케이스백의 소재는 또 뭘까요? 세라믹 아니면 티타늄? 케이스백도 소재가 세라믹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떡하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라믹과 금속 소재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법, 촉감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감을 느끼면 되는데, 따뜻한 게 세라믹이고 좀 차가운 게 금속이거든요. 베젤을 만져보니까 차갑고 케이스는 따뜻합니다. 그리고 케이스백도 따뜻해요. 티타늄은 따뜻해요. 왜 따뜻하지? 제가 만져보고 있는데 온도가 확 달라지지 않는 걸 봐선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키미세븐님의 왼팔을 달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른팔이 아니어서. 오른팔은 유지켜야 돼서. 다이얼
다이얼이 없어요. 다이얼은 있으나 없는 거죠. 틴트 사파이어 글라스라고 하더라고요. 어둡게 비치는 시계가 좀 톤이 좀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맞추기 위해서 그런 처리를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리뷰했던 두 개의 모델과 달리 다이얼 면에서 무브먼트를 살짝 볼 수 있습니다. 전면에서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꽤 즐거운 일이죠. 틴트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통해서 무브먼트를 봐야 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무브먼트 표면에 피니싱을 조금 더 했네요. 보이는 부분이니까 페를라주도 좀 찍어주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12시 방향에 밸런스가 위치하고 있어서 회전하고 있는 라도의 로고와 함께 시각적인 재미를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늘과 인덱스 모양은 기존 캡틴 쿡과 다른 게 없는 거죠. 바늘 모양이나 인덱스 모양이나 어떤 다이얼의 레이아웃이나 캡틴 쿡이라고 적어놓은 것까지 전부 다 동일합니다. 6시 방향을 보니까 300m 방수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현대적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빈티지 느낌을 주지 않는 그런 야광을 사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베젤 부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레이스 트랙 같잖아요. 바깥쪽에서 다이얼 쪽으로 향할수록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입체적이고 글라스는 또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볼록 솥은 글라스가 주는 왜곡과 세라믹 베젤 인서트가 비치는 이 반사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이얼 부분이 찌그러지는 네, 찌그러지는 이 부분이 정말 멋집니다. 레트로 룩 같은 거죠. 뭐 이전 리뷰했던 두 개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 모델에서는 좀 더 멋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캡틴 콕 하이테크 세라믹은 무브먼트가 보이기 때문에 아주 시선이 저 멀리까지 닿는 이 시계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나.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120 클릭 같죠? 굉장히 조작감이 좋은 다이버 베젤을 가지고 있고요. 빈티지에 충실하고자 했던 이전의 두 모델도 멋지지만 저는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한 캡틴 쿡 하이테크 세라믹도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총평을 하셨네요. 이제 가시려고요? 네, 가기 전에 무브먼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C07631입니다. C07631을 기반으로 하는데 무브먼트 넘버는 바뀌었죠. R734 그룹사에서 무브먼트를 공급하는 무브먼트 전문 제조업체에서 공급을 했는데 조금 이제 수정을 했다고 해요. 파워 리저브가 80시간.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리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리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이 스와치 그룹이 개발한 이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밸런스 스프링입니다. 기존의 리바록스 밸런스 스프링보다 충격에 조금 더 강하고 자성에도 좀 강하다고요. 그래서 시계마다 조금 편차가 있긴 한데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B로 시작하는 대장들 주로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을 하고 라도를 포함해서 이제 미드레인지 브랜드들은 리바록스에서 리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으로 지금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럼 리바록스 어떻게 해요? 다른 브랜드에서 이제 발주하면 이제 자기네들은 리바크론하고 실리콘 헤어스프링 쓰고 외부 공급하는 거는 리바록스. 저는 왠지 그러지 않을까. 자사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포지셔닝을 조금 교묘하게 올려놓는 거죠. 혹시 서치고. 제 뇌피셜이 아닐 수도 있어요. 회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러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잖아요. 미드레인지 브랜드에서는 무브먼트를 조정을 할 때 3개의 자세에서 보통 조정을 하는데 5개의 자세에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5 포지션 어저스티드를 했군요. 5자세차, 6자세차로 가면 이제 고급 시계들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칼리버 R734도 이번에 5개의 자세에서 별이 5개 조정을 해서 좀 더 정확성을 강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이라는 게 시계의 외관이라던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지만 시계의 생산 단가를 상승시키는 무형의 그런 작업이잖아요. 조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조정을 했더니 잘 나왔는데 이렇게 놨더니 또 안 나와요.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숫자만 올라간 게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크라운은 스크류다운 방식입니다. 크라운을 풀면 살짝 튕겨 나옵니다. 포지션 0에서 와인딩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들부들합니다. 마치 수동 무브먼트를 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칸을 당기면 바로 시간 조정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고요. 초침이 멈추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기능이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크라운 포지션은 0과 1만 존재하게 되고 조작이 완료되었으면 이렇게 눌러서 크라운을 잠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손끝이 이렇게 눌리는 것도 느껴지고 덜 미끄럽고 손가락도 좀 아프고 좋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원래대로 잘 안 돌아와요.
처먹은 것처럼 됐는데요. 아까 점심 먹는데 뭐가 좀 맛있더라. SNS를 사용을 하니까 조작을 조금 더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세라믹이었으면 조금 미끄러웠을 확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작 용이성도 좀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클을 잠그는 순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군요. 짧은 쪽에서 먼저 채우신 다음에 긴 쪽을 채우시면 됩니다. 근데 손목에 올려놓고 보니까 좀 넓적하면서 안정감 있는 기분이 듭니다. 러그가 짧은 편이어서 43mm여도 착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올블랙 워치 같은 느낌도 있는데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무게는 브레이슬릿 부분만 만져보면 굉장히 가벼운데 손목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부분으로 느끼는 무게는 무게감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좀 무게감이 있는 편입니다. 무게감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번쩍번쩍하네요. 저희가 다른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플라즈마 초고온의 오븐에다가 넣어서 뭐 2만도의 무슨 가스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화이트 세라믹의 온도를 900도까지 올리면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영혼을 탈곡시키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오는군요. 고온에서 혼을 빼놓으면은 화이트 세라믹이 맛이 가면서 메탈처럼 바뀝니다. 무광은 건메탈 느낌이 들고 유광은 조금 더 거울 같아요. 금속 같고 네. 조금 더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죠. 베젤과 미닛 인덱스 부분이 네이비 컬러네요. 하이테크 세라믹하고 굉장히 조화가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랙이 마음에 듭니다. 네,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 많이 다르죠. 근데 둘이 가격이 다르다면서요. 당연히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쪽이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리뷰한 캡틴 쿡 하이테크 세라믹 블랙 버전은 475만원. 저희가 리뷰한 모델에서 브레이슬릿이 아니라 러버 스트랩 버전도 있어요. 러버 스트랩 버전은 436만원,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모델은 502만원. 475만원, 502만원? 그러면 저는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돈 아껴서 오디오 사야 됩니다. 30만원이면 케이블이 43mm이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부담스럽게 느끼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러그투러그를 재겠습니다. 러그투러그를 재는 게 너무 싫어요. 눈금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러그투러그는 49.2mm 정도 됩니다. 스펙시트에도 49점 몇 mm로 나와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도가 가지고 있던 헤리티지의 모델을 현대적인 기술과 라도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세라믹 가공 기술을 융합해서 만든 다이버워치다. 1960년대 캡틴 쿡을 여태까지는 그냥 환생시키자라는 시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라도의 장기를 살려서 현대화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같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 제품을 살펴보니까 말할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이름은 동일하지만 구성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차이점이 많은 부품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기존의 어떤 캡틴 쿡 시리즈 저희가 리뷰했던 모델들보다도 성능도 한 단계 더 높아졌고 라도가 가진 어떤 세라믹과 연결된 그런 정체성도 더 강하게 드러나는 어떤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라도, 캡틴 쿡, 하이테크 세라믹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시계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